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부터요,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가 지금 대대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제 방송 본래 이제 이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해서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정치 문제를 더 압도적으로 많이 하지만 안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없이는 또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자,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에 흔들흔들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둥 하나가 말이죠. 이 기둥이 세 개잖아요. 한국, 미국, 일본. 기둥이 세 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지금 한미일 삼각 요 기둥이 제일 세게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상 초유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정상이 바이든 초청으로 만났잖아요. 이거 뭐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데서 삼국 정상에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뭐 이런 합의 사항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정권이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삼각 안보 체제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 입만 열면 쉐쉐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지사가 됐지만 어쨌든 머릿속에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게 남아있어요. 왜? 그게 다 경기 동부연합하고 뿌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경기 동부연합이 뭡니까? 이석기가 뭡니까? 통진당이 뭡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 다음에 또 민노총이 뭡니까? 양경수가 누굽니까? 이석기 후배. 그래서 정진상, 김현지, 그 다음에 공동인수위원장이었던 이게 김미 단일화. 이거 참 통진상 세력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을 빼놓고서는 지금 그리고 이석기, 그 다음에 그 경기 동부연합, 요거를 빼놓고서 이재명을 분석한다는 것은 절반의 분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령군이니까 점령군은 어떻게 돼요? 떠나야죠. 떠나라 이겁니다. 이게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좀 트럼프가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태생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피를 바라보잖아. 피, DNA가 불구죽죽한 DNA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쓴 책을 보십시오. 사회주의 이런 책을 많이 썼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마음에 들게 해도 지금 트럼프는 이게 진심이야?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야? 이거를 헷갈려야 되는데, 진심이고 립서비스고 간에 갈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관세 협상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는 이재명으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딱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래도 취임한 이후에 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5년 내내 그렇게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관계를 중시하는 이 발언을 이제는 외교적인 액션, 외교적인 조치로 이행하는 것만 남아있다. 이게 이행이 뒷받침돼야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말이야. 진짜 생각이야. 진짜 정책 전략이야. 믿음이 갈 때 한미일 삼각관계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관계가 튼튼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 이게 제가 결론 내렸잖아요. 근데 불과 지금 넉 달밖에 되지 않는데 이 이재명의 본 속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세협상은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 거 맞긴 맞아요. 우리 국익에도 미국 국익에도 맞아야 돼. 그건 맞아. 지금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도 다 맞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왜냐하면 국제정치는 이런 낭만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정치도 낭만주의와 도덕주의와 그다음에 현실주의, 현실 권력, 국력, 정글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힘이 센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힘이 센 미국한테 잃게 된 그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완을 찾아야지 그 미국한테 바로 찾겠다. 그건 불가능한. 그건 국제정치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의 대미 외교가 그렇게 가고 있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한 세계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오는데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한국, 미국, 일본은 한 묶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한 묶음 이상으로 가고 있어. 1+1, 2가 아니라 1+1, 20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과 그 다음에 미국은 1+1이 아니라
1-1이 제로잖아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땡땡땡땡 가고 있어요.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번 한미 협상이 노딜, 예, 이재명 패싱 이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극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관세 협상 이번 타결 안 돼도 좋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을 포함해서 수십 차례 얘기했잖아요. 수십 차례. 기회만, 뭐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기회 달 때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오. 우리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갈 길이 없고 현재 능력 이거밖에 안 됩니다. 물론 협상 국면에서 얘기했겠지만은 비밀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겉으로도 어느 정도는 미국 체면을 세워줘야지. 미국을 이기겠다고 공공연히 까는 거야.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우리는 안 할래. 사인 안 할래. 이렇게 까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약자의 저항. 이거 조폭식 외교로 하는 거예요. 조폭식 외교. 이래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패싱, 그 다음에 노딜, 이 얘기가 나와. 노딜이 뭡니까?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딱 세워갖고 평양에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잖아요. 노딜, empty hand.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패싱, 이재명 노딜 이게 되는 게, 이재명은 지금 트럼프는 이재명 안중에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경주라고 하는 데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한국에 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처럼 이재명과 마음이 아무리 안 맞더라도 주체 국가의 정상을 안 만난다. 이거는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라도 그건 안 돼. 그럼 트럼프 욕먹어.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트럼프가 이재명도 안 만나고 간다. 예, 몇 시간 머물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꼭 그러잖아요. 자식도 둘이, 말 잘 듣는 자식 있고 말 못 듣는 자식 있으면 말 잘 듣는 자식한테는 채찍을 가고 말 안 듣는 자식한테는 사탕 하나를 더 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 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일본으로 날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들, 측근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콩이 어디냐? 김정은한테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예. 채널 A에서 전문가, 이 불러놓고서 이 토크하는 걸 보니까 원산에 갈지도 모른다.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원산? 글쎄요. 원산에 가서, 왜냐면 원산 갈마 관광지구가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머리는 뭐냐? 갈마지구를 대대적인 국제 관광단지로 키우는 게 김정은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나온 것밖에 없어요. 예. 저는 항상 논평은 공개된 소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제가 논평을 하는 겁니다. 원산 갈마지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김정은이 마음에 쏙 드는 거죠. 트럼프가 한 번에 가면은 원산 놀러 오십시오 안 해도 전 세계 선전이 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그냥 관광 딱 하면 알짜배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달러가 막 들어와.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재 안 풀어도 될 정도로 들을 겁니다. 아마도. 예. 아마도. 근데 생각보다 또 김정은이가 막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는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체제의 성격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산이 지금 원산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 이런 분들. 예. 근데 저는 반은 그럴 가능성,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이론적. 왜? 김정은이 역정 사업이 원산 갈마 관광지구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나 반은 현실 정치적으로 볼 때, 특히 경호 차원에서 볼 때 아니올시다. 왜냐하면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전 세계 대통령인데 경호에 마이너스 1까지 있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원산 지구는요, 외형적인 그런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되지만 경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산을 간다 그러면 우리 정보망에도 잡혀요.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이 그냥 먹고 놉니까? 예, 국정원에서 잡게 돼 있고 또 우리 군 정보부대에서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잡으면 정동영이 같이 말 안 해요. 무슨 DMZ 때 청소하더라, 미화 작업하더라. 그런 거 보니까 미국 정상회담이 이럴 것 같더라.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안 해. 예, 어떤 워딩이 나오든 간에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경호적인 측면이 있고, 만약에 원산을 고려한다면 이미 우리 당국, 아니면 우리 당국이 아니라도 외신에도 벌써 어디 잡혀요. 외신에도. 제가 잡힙니다.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오전, 지금 조금 전까지 진행된 일본에서의 보면 우선요, 이 프로토콜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극진한 대우를 지금 미국의, 일본 수상이, 다카이치 수상이 제공해 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프로토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배려를 했다. 뭐냐? 이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LA 다저스하고 캐나다 팀하고 야구를 갖다가 둘이서 봤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대기실 방에서. 그 정도면 야구를 같이 정상회담이 8분이나 늦어질 정도로 야구의 심취해서 같이 본다?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트럼프가 그 일본, 지금 내 다카이치 총리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젠다와 관련해서 본다면요. 이 히토리와 관련해서 또 양국이 협정을 맺었어요. 공식 문서. 그리고 관세 협상에 관해서도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이 일본 총리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인을 했어요. 공동으로. 이 정도면 어젠다 측면에서도 더 이상 바랄 게가 없다. 그러면 정상회담은요. 통상적으로 이 프로토콜과 이 컨텐츠가 내용물이 뭐냐? 이게 어젠다가 의제거든요. 그러면 의제도 다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극진한 선물은 뭐냐? 트럼프가 말이죠. 일본이 해달라는 것은 뭐든지 해줄 수 있다. 일본이 해달라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뭘 더 바래?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뭘 더 바라냐고요. 제가 보기에 일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거에 정반대가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불길한 전망을 해 봅니다. 예, 뭐든지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 총리가 지금 이 트럼프한테 해준 또 선물 중에 하나는요. 그야말로 이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 새로운 황금 시대. 그러면서 일본의 미국 내 투자 현황을 표시한 지도를 선물까지 해줬어요. 야, 이거는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바라죠? 이 일본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미국 내 돈 투자하는 거 이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 트럼프는. 그러니까 투자 지도를 설명했다는 건 이 지도 빡빡하게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눈에 보이는 선물, 뭐 황금 골프공 주고, 예, 일본 그 아주 이 프로골퍼 그 야구 백, 그 골프 백 거기 사인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주고 말이죠. 야, 그리고 포드 픽업 트럭을 또 전시해놓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뭐 더 이상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다 줬어요. 프로토콜, 그 다음에 물리적인 기프트, 예, 이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어젠다에서의 의견의 이 합치, 일치성, 혼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정상회담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요코스카 기지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를 같이 타고 마리론을 타고 지금 요코스카 기지를 같이 가서 또 핵 항모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핵 항모에 올라갑니까? 왜 기지에 올라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가 필요한 게. 지금 일본 헌법은 뭐예요? 지금 일본 헌법은 군대를 못 두게 돼 있어요. 예? 평화헌법으로 돼 있잖아요. 군대를 못 둬.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일본을 무장시키고, 일본을 군대를 갖게 해가지고 중국과 전선하는데 미국, 일본이 같이 가다 이거거든요. 이게 일본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함을 간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의 사인이 되냐. 중국 너희들 함부로 해양 세력 하려고 뭐 해군력 키우고 웃기지 마. 우리 일본 있어. 그리고 일본은 우리는 또 미국 있어. 까부지 마. 딱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항모, 이 군 기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지금 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 대한민국 이재명하고 할 게 뭐가 있겠냐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다 알아. 그러니까 너 잘못된 거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야권 지금 보수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뭔지 다 알아. 내가 한번 까볼까? 딱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일본 방문. 지금 뭐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 나와요. 제가 아주 쉽게 아주 팩트 중심으로 뭐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들 나름대로 하나하나 또 면밀히 디테일하게 분석하겠지만은 큰 흐름에서 핵심은 제가 다 여러분께 이렇게 해서 짚어드린 겁니다. 예, 짚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짚어드렸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찬을 말이죠. 미국의 쇠고기하고 쌀로 오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까지 나갔어요. 다카이치가. 자, 미국의 쌀 소고기 이거요. 이거 일본 총리가 은근히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경쟁하잖아요. 사실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쌀하고 미국 소고기 한국에서 이 좌파들 개딸들 수입하면 절대 안 돼 이러잖아요. 수입해가지고 쌀 소고기 이번에 일본 미국 일본도 다 관세 협상 때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7월 달에 우리가 먼저.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쌀 소고기 아무도 한국 안 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먹고 있어. 한국 한 방 먹여주는 거예요. 한국한테. 한국을 한 방 먹여야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일본 정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오늘 오찬 제공하는 것부터 어마어마하게 한국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면요. 극진한 일본의 오모테나시, 예, 극진한 대접으로 끝내줬고 밀월 관계, 예,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다카이치가 한 말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황금 시대, 예, 그러면서 미국 내 일본 기업들의 주요 투자 현황을 표시한 지도를 선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요, 일본 대표단 참가자 각자의 자리에 있는 오찬 메뉴판에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측은 메뉴판에 사인을 받은 일본 참석들이 매우 기뻤다. 그리고 정상회담장 연빙관에는요, 포드의 픽업 트럭 F-150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미국 자동차 산업 전성기를 상징하는 모델이고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한 100대 정도를 구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픽업 트럭 F-150.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가 전시대가 됐어요. 예. 도요타 이 자동차는요, 미국 공장, 예, 댈러스에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트럼프의 불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으로 역으로 수입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황금 골프공, 그리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퍼터를 선물했고요. 일본 이 골프의 스타인 마쓰야마 히데키 사인이 담겨있는 골프백도 선물했습니다. 마쓰야마는요, 일본인 최초로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일본의 스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오모테나시의 정점은 다카이치가 지금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계획을 전달한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 평화 중동 정전 협의에 공헌이 컸다. 이전에 없던 역사적 위협이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가 더 평화로워졌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어떻게 뭐 더 이상, 예.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 것은 정말 큰 일로 축하한다. 위대한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덕담을 놓고, 그리고서 회담 전에 미국 프로야구 중계를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어요.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코스카 기지를, 미 해군 기지를 지금 이제 함께 방문하고 거기에서 미국 원자력 핵항모인 조지 워싱턴호에 함께 올라갈 예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말이죠. 뭐 더 이상, 예, 더군다나 지금 LA 다저스에는 일본인 지금 오타니 쇼헤이가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히토류 공급망 협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체결을 통해서 예, 미일 간의 황금기, 이 서명이 담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서 협정 이해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에 맞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자, 이 정도가 되면 뭐 완벽한 성공회담이 됐다. 예, 성공회담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딜레마.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 조선소는 안 가는 대신에 일본 조선소는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조선소는 안 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이재명이가 입는 길밖에는 남은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이 미 건국 250주년이기 때문에 일본의 벚꽃나무 200벚나무 250그루를 기증할 예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외교를, 강한 일본을 재탄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다카이치의 결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좀 이재명이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주 금광, 금으로 금장을 한 경주 금관을 선물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성재준 TV에서 이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이미 이게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지금 내가 단독으로 맨 먼저 보도한 건데, 이덕수 의원이 김현지가 바로 성남시 괴문자 발송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리고 성남시 의회에 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은 상황 아프다. 또 학교 가야 된다. 이런 핑계를 응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지금 국감에 응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정치 공작은 김현지 그 당시 독단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선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국감에 반드시 출석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성남의제,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의제 21, 요 시민단체가 바로 시장실 옆 성남시청 2층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성남시청 사무실에 거기서 사무실까지 설치하고 있느냐? 이거 문제. 그래서 이거 횡령 배임죄까지도 된다. 그리고 횡령 배임은 이 정도가 되면 구속될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재선 유튜브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20일 사무실이 바로 그 IP 주소였던 것이고 거기서 바로 33,000건의 괴문자를 발송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팩트를 우리가 짚어본다면 첫째가 일단 뭐다?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거, 김현지가 무슨 방을 썼고 그 방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실 2층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있었다. 그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김조 같은 애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었던 거예요. 허위 사실이나 강력 규탄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호를 규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호가 사실상 구화를 친 거 아닙니까? 명명백백하게 그때도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성남시청 2층에는 이재명 시장실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무실의 대빵이 사실상 누구였던 겁니까? 김현지였던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증언을 하죠. 뭐라고? 그 사무실 사실상 누가 혼자 쓰는 곳이었다? 김현지가 혼자서 쓰는 곳이었다. 이런 지금 팩트가 확인된 마당에 여기서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기인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시민단체의 사무실을 갖다가 시장실 옆에다가 둔 것이냐, 그거의 근거를 갖다가 알 수가 없었다. 다들 의제 20일 같은 게 시청 밖에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안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갖다가 해준 공무원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답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른 이제 그 지역의 시청 같은 경우는 원래 환경단체는 시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실 옆에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끔 있었던 이유가 뭐였던 겁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직접 관련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7조에다가 뭐라고 명시해놨던 거예요? 사무국을 성남시청 내에 설치한다라고 이재명의 조례안까지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시장실 옆으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증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남시 이제 21이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시장실 옆에서 뭘 하냐? 이게 사실상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김현지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김현지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공무원의 일을 했다라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공무원 사칭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명의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저때 당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실무자 K모 사무국장, 이게 이제 김현지입니다. 김현지를 포함해가지고 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현지가 뭐라고 했던 겁니까? 내 아이디로 문자를 보냈다라고 진술을 경찰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문자를 보냈던 거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김현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단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성남의제 21이 진짜로 환경단체라고 한다면 도대체 김현지가 뭐라고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의 그 대장동 개발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그 시의원을 갖다 콕콕콕 집어가지고 33,000건에 되는 문자를 갖다 보내겠습니까? 완벽하게 그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의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배수원이 같은 것도 똑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김혜경을 위해서. 그거 지금 사실상 구속감인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남의제 20일 같은 경우는 성남 시민들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 시민들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이재명 한 명 개인의 정치인을 위해 가지고 비서실 같이 쓰였고,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자를 보내는데 그 예산이 쓰였다. 이게 바로 뭡니까? 횡령이 되는 것이고 배임이 되는 겁니다. 특가법으로 처리해 가지고 구속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안 했냐? 했죠. 그때도 국감을 안 했냐? 했죠. 문제가 뭡니까? 김현지 뭐라는 거예요? 그냥 병가 쓰고 그냥 안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작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저기 뭡니까? 아까 전에 그 성함이 뭐였죠? 이 그 시의원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고 4번이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라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 이유가 뭐였다? 병가뿐만 아니라 학업 등의 핑계를 갖다가 대면서 안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한 게 학업 핑계를 댔다라고 하는데 김현지가 저때 당시 나이에 대학교를 다닌 나이가 아니거든요. 무슨 학업을 핑계로 댔을까? 김현지 본인 스스로가 썼던 그 블로그 같은 거에 글을 보면은 사이버 대학교에 다녔었거든요. 사이버 대학교가 뭡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수업 듣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거 핑계 대가지고 국감 가는 거를 증인으로 채택된 거를 한 번도 안 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겠냐고요. 저 모습을 갖다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번에 지호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이야기 있었죠. 김현지가 뭐까지 처리를 했었다? 성과 관련된 비위도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김현지가 뭐라고? 이 일반인이거든요. 일반인이 김현지가 뭐라고 도대체 성과 관련된 비위를 갖다가 처리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겁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무원들의 성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김현지가 처리해줬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인?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비위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덮었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로 직권남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임이 됐거나 횡령이 됐거나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도사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벗겨진다면 100% 김현지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남 시절 성남시 사또일 때 했던 그 짓거리를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똑같이 해먹고 있는 거예요. 20년 가까이나 저러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비극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말이죠. 이 성재준, 지금 TV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뭐 이미 여러분들 말이죠. 이덕수, 성남시 의원이 당시 개문자 발송.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150만 원 벌금 받았잖아요. 요 내용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덮고 있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언론도 전부 다 보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논평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현지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